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누구나 생로병사, 이 흐름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죠.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 모두의 축복을 받듯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최근에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장례 문화도 크게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친환경 장례죠. 수목장 장례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꼭 한 번은 필요한 보장 오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치매의 도시라는 주제로 갈수록 늘어나는 치매에 대비하는 플랜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그 이후까지 보험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투자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 문자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수목장 장례보험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셨다면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기존에 만나보던 상도 상품과 이 수목장 보험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리고 왜 기존의 상도 서비스보다 수목장 장례보험이 훨씬 더 유리한지 그 이유를 김성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김성중입니다. 오늘 수목장 장례보험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미니 토크 시간에 잠깐 안내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수목장 장례보험을 보다 보니까 그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이제 70세 넘은 분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서 감사드리고 오늘 그 부분 자세하게 제 강의로 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셔서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수목장 장례보험과 그리고 이 끝부분에서는 제가 2021년 1월 지금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종신보험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주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안내 간단하게 해드리고 오늘은 수목장 장례보험, 원지 보험과 금융과 그리고 친환경적인 뭔가가 결합된 그런 좋은 보험 상품이 하나 나왔는데요. 제가 요즘에 강의를 하다 보면은 좀 업계에 없는 좀 특이한 보험들을 업계에서 잘 소문나지 않은 특이한 보험들을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보험들을 나중에 돼서 문의를 많이 주세요. 저희 지인들께서도 좋은 거 있으면 좀 안내 좀 해줘라. 나도 하나 좀 가입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왜 안내를 안 해줘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수목장 장례보험 오늘도 또 뭔가 독특한 그런 보험에 대해서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수목장 장례보험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화장된 골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화장을 해서 골분이 남게 되는데 그 장묘 방법이 우리 낙골당이나 이런 데다 안치를 하지만 나무 밑에다 수목장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하는 그런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요. 이미 선진국 스위스나 독일,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는 대중적으로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나 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이 주인공이나 누가 조연들이 죽게 되면 이렇게 수목장에다 안치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수목장에다 이렇게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많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게끔 되겠죠. 그리고 수목장 나무 한 그루에도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도 같이 안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수목장 장례보험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수목장을 할 수 있는 장려 문화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만약에
그리고 아무 때나 나무에다가 그 골분을 묻어버리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립수목장에다가 안치를 해드리는 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장례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제가 오늘 상조보험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험료 상주보험대 가격입니다. 2, 3만 원대에 아주 저렴한 그런 보험료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기준은 50세 남녀 20년 납 1,0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1,000만 원이 지급이 되면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례를 치르고도 밥값까지도 식대까지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상주와 굉장히 다른 점은 상조는 아시다시피 10,000원이나 20,000원, 30,000원을 매달 내고 그리고 일정 기간이 도달하지 못하면 나머지 추가적인 금액이 붙게 되는데 우린 보험이지 않습니까? 전혀 추가적인 금액이 붙지 않고 내가 딱 한 번을 내더라도 아니면 1년만 넘게 되시면은 1,000만 원이 지급이 되십니다. 그리고 상조와 보험의 장점만 결합을 했는데요. 우리 상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상조를 가입하면은 그 상조에 들어가는 이렇게 관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장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품들 그리고 리무진이라든지 상조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가격이 인상이 없어서 걱정이 좋잖아요. 그게 상조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내가 지금 가입하고 20년 뒤에 그 상을 치러도 그 가격대로 해준다는 거. 그게 상조의 큰 장점이지만 여기도 상조와 동일하게 지금 들어가는 상조 서비스가 똑같이 제휴가 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70세까지도 그럼 나는 예전에 우리 생명보험 회사들에서 야 상조 드니니 종신보험 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땠어요? 금액도 비싸고 그리고 나이 제한도 예전엔 60세, 65세까지 분이 가입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70세까지도 그리고 사고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우리 상주회사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상주회사 예전에 한 2개 정도 들었었는데요. 그중에 한 회사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느 날 상조 그 협회에서 그 보상을 해줄 테니까 다른 회사랑 연결돼 가지고 가입을 하시라고. 그럼 계속해서 보상받는다고. 저도 모르게 없어진 회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예금자 보호법이 지켜드립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지켜드리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어느 순간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 이 포인트가 장점이죠. 예금자 보호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상조와 동일한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우리 제목, 메인 제목인 수목장이 들어간다는 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 생각나신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자녀분들을 상을 치르는데 미리 준비하신다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목장 장례보험은 가입 연령이 있으세요. 35살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건 한국 나이가 아니고요. 보험 나이는 상령일이라는 게 있어요. 상령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항상 자주 물어보시는데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실제 쓰이는 생일이 아닌 거죠. 상령일은 뭐냐면요. 내가 만 생일이 35세라고 했을 때 전후 6개월을 뺍니다. 오늘 기준으로 1월 기준으로 6개월 빼면 6월 달이죠. 6월 달이 지나야만 만으로 35살 되신 분이 보험 나이도 35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령일이 지난 35살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내가 올해 73인데 호적으로는 70으로 돼 있다. 가능하세요. 주민등록상 70세까지만 가능하시니까요. 그리고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 언제든지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1,000만 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뒤에서 자세하게 나오는 수목장 서비스와 그리고 장례 서비스 그리고 그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1,000만 원이 같이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2년 이후부터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시면은요. 이 보험료 굉장히 좀 저렴하죠. 보험료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 40대 기준으로 한 2만 원 정도뿐이 안 합니다. 50세가 해도 3만 원, 그리고 60세가 해도 4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요.
남자, 여자 이렇게 여자분들이 굉장히 좀 저렴하죠. 이건 보험료 지수 때문에 그러는데요. 40세 남성이 2만 원을 낸다고 하면은 20년을 냈다고 하면 60세 시점에 환급률이 100%가 됩니다. 아니 무슨 저축도 아닌데 100%가 돼. 요즘 종신보험도 굉장히 환급률 좋아졌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평균 그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해진 겁니다. 제가 이따가 정리 한번 해드릴 건데 그 어떤 상품들은 7년만 내도 100%가 넘어갑니다. 물론 그런 상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하지만 100%를 때 쭉 유지했지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환급률 굉장히 좋아졌고요. 저축보다 종신보험이. 일단은 40세 남성이 나 오늘부터 가입할래. 건강했어요. 60세까지. 그러면 10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 90세가 돼도 안 죽고 더 좋은 상주 서비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회사나 아니면 누군가가 무료로 해준대. 아니면 좋은 서비스 얻을 수 있대. 나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은 무려 157%의 환급률을 은퇴자금으로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환급률 괜찮죠? 100%가 좀 초과하는 환급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내가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이거 종신보험하고 좀 비슷한 상조보험 같은데 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내 큰 수술 아니면 내가 암에 걸렸다든가 그런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조는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은 가입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간편보험 3, 2, 5 3년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의사 추가 수가 넘고요. 물론 약 드신 거 그대로 드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넘거나 그리고 5년 이내에 아무 없으면요. 다 가입하실 수 있어요. 전부 다 가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런 그 유병력을 가지신 분들도 보험료 차이 보시면은 한 1,000원 정도 나네요. 1,000원, 800원 정도? 1,400원 정도 나시네요. 1,400원 정도 나시고요. 환급률 동일하게 내가 40세에 20년을 내고 기다렸다 하면은 100%가 넘어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150%까지도 뭐 80세에 내가 다른 나 그냥 이거 해지할래 해도 한 130%, 140%는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높은 환급률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그리고 수목장까지 추가적인 서비스가 들어가는데요. 그럼 난 수목장도 받고 나 한 1억으로 가입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물론 여기에는 안 되지만 10개 가입하시면 되겠죠. 한 5개 가입하시든가. 그냥 딱 1,000만 원 고정입니다. 이 1,000만 원이 왜 1,000만 원이냐면요. 이제 기존 그 상조 상품과 이 수목장 보험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 장례 서비스만 제공하는 수목장 보험에서 장례와 화장, 장제 비용까지 하나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서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 돈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데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기에 서비스가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주 서비스가. 그리고 폐업할 경우 보상 어렵다는 거 예금자 보호법으로 우리 상조 이외의 것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납입 도중에 사망을 하거나 불입금을 모두 납입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상조 이제 써보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내가 100만 원 냈다. 근데 상조 서비스 쓰는데 350만 원이 든다면 250만 원을 추가적으로 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있는데 상조 서비스 뭐 과거에 비해서 예전에 10년 전에 상조 서비스를 내가 오동나무관, 뭐 국내산, 뭐 삼배 뭐 이렇게 다 정해놨는데 더 좋은 게 나왔어. 그럼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0년, 20년 전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돈이 있으면 350이 있으면 일시납을 넣고 상조를 부르셔도 되거든요. 굳이 뭐 상조를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분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상조회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없어지는 상조회사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조가 점점 좀 도태되는데 여기는 상조의 그 추가적인 서비스 그리고 여기 수목장을 해드리는데요. 그리고 납입하지 않아도 약속된 보험금을 드립니다. 내가 한 2년, 3년 내다가 사망을 하여도 이 서비스를 모두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정된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보시면요, 이 특징 여기 보시면 상조 서비스 그대로 들어갑니다. 장례지도사가 2명 붙고요, 의전 도우미가 5명이 붙어요.
오동나무가 수목장 전용 요구란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마 100% 수의에다 남녀 상복이 유가족들한테 들어가고요. 그리고 국화 꽃바구니도 무려 2개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구 이송 차량, 리무진, 왕복 200km, 넉넉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상조 비용이 총 400만 원 가량에 측정되어 있는 이 상조 서비스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걸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여기 그리고 매장시, 화장시, 탈관시, 오동나무 종이가 이렇게 선택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위도 굉장히 좋은 돋보나 자금, 명정, 관습, 습지, 습시포 등 규격 제품을 사용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보험회사가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금융이 보장을 해주는 상조 서비스. 뭐 의심할 필요 없게 되게 잘 돼 있겠죠. 그리고 빈소용품도 다 좋은 걸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향초, 촛대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고 보시면은 뭐 행사 지원, 꽃바구니, 인력 서비스 다 들어갑니다. 요거를 다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냐? 밥값만 내시면 돼요. 밥값 뭐 300이 나오든 200이 나오든 이게 다 쓰는데 400만 원인데 내 1000만 원 받아서 600이 남게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600이 남았습니다. 이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의 아주 고급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 이제 600만 원이 남았잖아요. 1000만 원 받아서 그럼 이제 수목장으로 들어갑니다. 화장 비용까지 전부 다 유골함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보험을 선택하시면은 상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크게 신경 쓸 게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국립수목원에 안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A등급 가족묘 15년 사용료가 무려 250만 원인데 요게 선택 1로 들어가고요. 장성 자연수목원은 뭐 할인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시설수목장도 할인 혜택. 물론 제휴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겠죠. 우리 알려진 그 큰 기업들, 뒤에산 대기업들이 하는 게 이런 땅을 사고 수목장 그런 장례지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하고 연계돼서 이제 수목장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나중에 물론 죽어서 어떻게 될지 뭐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나무, 한 국립 수목장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지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간 총 15년간 사용료가 250만 원입니다. 총 650만 원. 아까 상조 서비스 400 그리고 수목장 서비스 250. 합이 얼마죠? 650이죠. 그러면은 이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350만 원이 남으시면 이걸로 밥값 하시면 됩니다. 밥값 하시면 충분히 1000만 원 딱 들어가 있죠. 이 서비스를 전부 다 해드립니다. 나는 내 친구가 뭐 그 장례 화장터를 이용하고 있어. 아니면은 상조회사를 운영해. 그럼 그거 쓰셔도 돼요. 돈 받으셔서. 하지만 이 서비스가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A급 서비스가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장례보험으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렇게 보장받는 굉장히 안전한 보험, 환경을 생각한 이런 보험이고요. 참 이 갖다 붙이긴 잘했지만은 이렇게 보험도 환경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자연과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적인 보험입니다. 이런 보험을 하나씩 택하신다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이걸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다가 이제 연세가 7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이거 하고 싶어도 못 하시잖아요. 이거를 대체하는 다른 종신 플랜도 있습니다. 그건 80세까지도 가능을 하신데요. 이런 보험을 따로 대체하셔서 수목장 서비스를 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쫙 보다 보니까 이 종신보험 계열을 좀 보니까 요즘에는 뭐 달러에 투자하는 종신보험 같은 것도 굉장히 환급률이 좋고 그리고 어떤 보험들은 저축을 능가하는 환급률 능가하는 저도 봤는데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상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보험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막 돌려주고 또 추가적으로 돌려주는 그런 종신보험들이 유행을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그 수목장 장례보험 굉장히 좀 특이하죠. 특이하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세련된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수목장 장례보험 우리 상조를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 장례보험을 수목장 장례보험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프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목장 장례보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직접 문의를 주신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사망 보장과 상도 서비스를 한 번에 준비할 수가 있고요. 혹시나 나중에 좀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싶을 때 해지를 하셔도 해지 환급금이 꽤 큰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필요하긴 한데 또 챙기자니 좀 걱정이 되고 혹시 폐업할까 봐, 그리고 내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 내야 하는 비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상도 서비스죠. 자, 예금자 보호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호도 받으면서 폐업할 일이 없으니까 혹시 모를 걱정도 내려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사망 시에 사망보장 1,000만 원, 그 안에 상도 서비스 다 받아보시고 더 이상의 보험료 납입은 없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수목장 장례보험, 나이 가입 연령에 좀 제한이 있어 보여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 혹시 못 가입하실까 봐요. 네.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건 가입할 수 있다고 네. 하셨나요? 그 보험 나이로 35살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 드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상조 수목장 장례보험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아직 젊으신 분들은 글쎄 상조 아직 필요할까 이런 생각 못 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성인들이 주로 관심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방송을 보다가 전화 주신 분들이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70세 넘으신 분들은 연세가 많아도 드시는 종신보험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상조를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3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 또 80세 만기인 다른 보험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아무래도 좀 더 쉽게 아프실 수 있는 분들이 과거에 지병이 있으시거나 뭐 여러 가지 병원 입원 병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가입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그런 분들도 이제 간편하게 가입할 수가 있으신데요. 일단 요즘에 보험들 굉장히 좀 유병자 분들도 보험 가입할 수가 있게끔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보험들이. 그 325 조건 이제 뭐 3개월 이내 의사 추가 조건 넘고 2년이 입원 수술 넘고 5년이 암 없으시면은 내가 암에 걸렸는데 5년 지났다. 그러면 이거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입원 수술했는데 뭐 큰 수술 아니고 경증 수술 같은 경우는 고지를 통해서도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 보험이라는 자체가 이제 주계약이 낮은 그런 종신보험군 계열의 보장성 보험들은 그 사고력이 어느 정도 있어도 웬만하면 거의 다 인수를 해주는 편인데, 이미 간편까지도 구획을 나눠놨기 때문에 가입의 문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웬만한 유병자분들 거의 가입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설마 되겠어 하시는 분들 되고요. 그리고 보험료도 거의 건강하신 분들과 비슷하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성주 전문가님과 라이프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나의 품에 있는 죽음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준비를 하면서도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입만 해놔도 해지 환급금이 100%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자, 이왕이면은 친환경 장례인 수목장 장례 서비스 다 받아보시면서 사망 보장도 함께 챙겨보시고 목돈 마련까지 살아서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모르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건강 문제라는 거 다들 실감하시죠? 자, 건강보험도 저희가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치매 도시라고 합니다. 이성열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치매 도시라고 제목부터 딱 이렇게 준비해 주시니까 좀 무서워요. 그런 영화의 제목 같죠? 그렇죠. 뭔가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이런 제목을 달아주신 게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이제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가 이제 좀 치매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매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뭐 팔도가 있으면서 어디에 이제 치매 환자들이 많은가 한번 이제 중앙치매센터에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예. 1위가 이제 뭐 부산. 오. 예, 그다음에 2위가 이제 뭐 서울, 예. 2위가 경기도 정도, 그다음에 서울이 한 3위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인구 10,000명당 부산이 한 100명이 넘어가는 거고 서울하고 경기도는 이제 한 90명 정도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1,000명당 서울은 9명 정도 되는 거고 이게 치매 환자가 요즘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치매 환자가 좀 더 많아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부산에 계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예, 거고 그랬을 것 뭐 같아요. 서울에 있으신 분들도 뭐 워낙 인구가 많기도 한데 이게 또 10,000명 대비니까 예, 그렇죠. 많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확실히 좀 오래 살게 된 게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뭐 1950년대나 뭐 그 전에 보면 평균 나이가 뭐 한 60대, 50대 뭐 그 정도가 됐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평균 나이가 한 86세 정도가 되죠. 남성은 83.5세 정도, 네. 여성은 많죠. 한 88.5세, 89세 정도가 이제 평균 나이가 되는데 이제 이 고령화가 계속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생아가 태어난 것보다 고령화로 접어드는 시기가 인구 절벽이 이제 벌써 시작이 됐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치매 환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나이가 많아질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뭐 어쩔 수 없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걸어보는 게 의학 기술이 진짜 발달했잖아요. 못 그렇죠. 고쳐질까요? 지금은 이제 의학도 워낙 발달되어 있고 이제 치매를 연구하는 이제 회사에서 네. 요새 뭐 이상, 3상 실험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좋은 효과도 내고 있는 어떤 이제 회사들도 있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치매가 완치가 되기는 힘들다. 이게 치매를 좀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씩 늦출 수만 있을 뿐이지 예. 아직까지는 이 완치가 되는 약은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치매가 저희가 걸리는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머리도 많이 쓰셔야 되지만 이제 저희 그 어플 같은 경우 요새 되게 상당히 어플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치매를 검사를 할 수 있는 어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새 저도 이제 뭐 깜빡깜빡하고 이제 깜빡깜빡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예, 그랬을 경우에는 치매 검사하게 되면 0.5 정도 나와요. 그래요. 예, 0.5 정도 나오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검사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저도 자주 깜빡깜빡 하는데 네. 나이가 조금만 있으셔도 더 좀 걱정이 앞서실 것 같거든요. 치매 그 진행 단계를 좀 늦출 수 있다고 하셨는데 치료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치료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ABC라는 그 제약회사가 좀 있습니다. 네. 예,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치매를 지금 정말 연구를 하는 그 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치매약 같은 경우 뭐 지금은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냥 A, B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이제 치매약은 지금 임상하시는 분들도 제 주위에 한 분이 예. 이 임상에 참여를 하셔서 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좀 중증 좀 치매셨는데 상당히 좀 진행이 좀 더뎌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예, 다행으로. 그래서 이제 치매가 예전에 같은 경우는 치매가 걸리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그 살아있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됐는데 요즘은 조금 그래도 그나마 나아졌기 때문에 한 8년 정도로 조금 늦춰지는 경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치매에 대해서 보완책을 세워놓은 건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0세가 되시게 되면 이제 나라에서 치매 예방센터에 가시게 되면 네. 무료로
인지 장애, 기능 장애 검사를 좀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한번 시간 한번 내셔서 치매 예방센터 가셔서 한번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도 이제 국민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자기 부담에 대해서 또 최소화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치매 관련해서 어떤 검사가 있는지 보고요. 이 치매에 걸리게 됐을 때 과연 얼마만큼 요즘 살아가시게 될까 이것도 볼게요. 그렇죠. 이제 뭐 제가 표를 좀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아까 좀 전에 잠깐 어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플에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치매 체크하시는 이제 화면에 나오네요. 인지 기능 장애 검사라는 그런 네.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치매 위험 체크. 그래서 하나씩 뭐 스스로 검사하기로 들어가셔서 하나씩 해보시면 이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뭐 지루하지도 않고 상당히 재밌고 이제 기억했다가 뭐 단어 같은 걸 또 적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건 뭐 시간도 오래 걸리지도 않기 때문에 방송 보시고 있으신 분들도 한번 까셔갖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괜히 해보기 전에 겁이 날 것 같은데 우리 예. 전문가님 결과는 괜찮으셨죠? 예, 저는 괜찮았어요. 아직까지는 다행이네요. 괜찮았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치매에 걸렸을 때 대비가 필요한 이유가 네. 죽지 않잖아요. 오래 그렇죠. 사니까요. 맞습니다. 볼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치매를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으면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치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아프면서 사는 그 유병 기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85세라고 뭐 예를 들었을 때도 보면 저희가 아프면서 살아가는 기간이 한 13년 정도가 됩니다. 와, 13년 정도를. 예, 13년 정도를 이제 골골대면서 살아야 되는데 네. 이 13년 정도의 골골대면서 살 때 얼만큼 내가 대비를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저도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이제 이제 시술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퇴원하고 이제 오늘 이제 방송국에 이제 나온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 이제 뭐 유병 기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많이 아픈 이제 나이대가 이제 접어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허리도 저도 시술을 한번 받아본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병 기간 동안에 얼만큼 내가 보장을 많이 갖고 내가 대비를 많이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치매에 걸리시면은 가족분들이 전체 다 이 케어에 나서야 되니까 네. 생활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뭐 1년 생활비는 물론이고 13년치 생각하니까 정말 막막한데요. 그게 이제 그 치매가 걸리시게 되면 예. 집에서 모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속상하네요. 그래서 왜 그 요양병원에 모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네. 요새 요양병원도 워낙 좋아졌고 나라에서 좀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그렇지만 연간 그 치매 환자가 계신 분들은 연간 평균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3년 정도가 유병 기간이라고 치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네요. 2억, 뭐 근 3억 정도가 돈이 들어가는 건데 예. 이 이제 요새는 이제 치매보험을 가입을 했다가 이제 하신 분들은 좀 마음 편하게 좀 지내신 분들이 좀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 치매보험하고 요새 또 나온 치매보험은 조금 약간 또 변동이 좀 있는데 이제 CDR 척도 2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중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증이 아니고 중등도라고 해서 CDR 척도 2점을 받으시게 되면 납입 면제 기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보험을 뭐 2년 냈고 3년 냈고 했다가 인지장애 검사를 받았는데 CDR 척도 2가 나왔다. 그러면은 보험료는 안 내시고 이제 혜택만 계속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납입 면제 기능. 이제 그러고 이제 중증이 걸리시게 되게 되면 생활비를 이제 보험회사에서 줍니다. 근데 내가 뭐 오늘 중증 걸려서 내가 내일 죽었다. 그러면은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3년 동안 내가 죽어도 3년 동안은 보장을 해줘요. 최소로 3년이니까 예. 어느 정도 보험료 내는데 걱정은 안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체증형으로 뭐 이제 10%씩 뭐 체증형 그런 상품도 있기 때문에 치매보험 아직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이런 보험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생활비도 체증형으로 주고 납입 면제가 CDR 척도 2에 있는지 3에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이 CDR2 그리고 CDR3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저희가 그 인지장애 검사를 이제 하시게 되게 되면
치매가 이제 CDR 척도 1, 2, 3으로 나눠집니다. 1, 2, 3으로 나눠지는데 1은 그냥 경증이에요.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 1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는데도 이제 계속 정말 깜빡깜빡하고 내가 우산을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 그런 경우도 이제 잘 모르시고 그럴 경우 이제 경증을 CDR 척도 1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CDR 척도 2는 이제 중등도 그러니까 경증보다는 좀 심하고 근데 중증보다는 좀 약한 게 이제 CDR 척도 2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CDR 척도 3은 그냥 아무도 몰라보는 겁니다. 이게 내 자식이 누군지도 몰라보고 그냥 방금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고 밥을 안 먹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이제 중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CDR 척도 1을 받으시게 되면 치매를 이제 늦춰주는 그 약을 좀 복용을 하셔서 중증까지 가시는 경우는 좀 길지만 이제 중증을 한번 가시게 되게 되면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치매 보험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그리고 또 특히 이 집안 내력이 있으신 분들은 치매에 대한 내력이 있으신 분들은 치매 보험을 필히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필수 보험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치매는 뭐 무조건 걸리기만 하면 계속 진행밖에 없는데 네. 그런 질병인 것 치고는 보장이 굉장히 커서 네. 가입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저희가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정말 까다롭잖아요. 네. 물어보는 것도 많고. 근데 이 치매보험은 정말 간편합니다. 어. 간편해. 웬만하면 다 가입을 해줘요. 그래요? 예, 웬만하면 내가 뭐 어떤 병을 갖고 있든 그래도 다 가입을 해주는데 제가 그 심사 고지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최근 1년 이내에 뭐 치매 아니면 또 경도 이상의 인지장애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 이내에 치매, 뭐 알츠하이머, 파킨스병, 뭐 뇌졸중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입원 수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건강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암이 걸렸는지 뭐 했는지 꼬치꼬치 다 물어보잖아요. 근데 요거는 암이 걸리셨던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치매보험은 다른 보험보다 가입하기에는 상당히 문턱이 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이제 보험료만 부담이 안 되면 될 것 같은데 네. 금액적인 부분 좀 봐주시죠. 예, 이 보험료 제가 이제 A사하고 B사를 좀 비교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가입 건강하신 네. 분들이죠. 그다음에 간편 가입은 이제 유병자분들 이제 하시는 건데 보험료는 다 비슷합니다. A사하고 B사하고 뭐 62,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이 A사 같은 경우는 CDR 척도 2 같은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나이 면제가 시켜주고 B는 3점이 돼야지만 나이 면제가 됩니다. 이게 예. 고체가 좀 근데 이 2하고 3하고 나이 면제 기능 차이가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고 이제 생활비 이제 간병 생활 자금이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100만 원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 본 건데 요거는 이제 체증령이라 그래서 A사 같은 경우는 생활비가 이제 3,960만 원, 그다음에 뭐 7,200만 원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년 생존시 때는 A사는 뭐 1억 7천만 원이지만 B사는 그냥 정액으로 드리는 거라서 한 1억 2천만 원. 차이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매보험도 같은 보험료를 내가 냈을 때 어디 보험사가 유리한 건가라고 생각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구체적인 표가 준비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좀 제가 좀 보게 되면 요건 남자 네. 기준이세요. 40세 기준으로 했고요. 이제 주계약은 1,000만 원 기준으로 했는데 이거는 치매보험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제 65세에서 75세는 주계약이 500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만 좀 염두에 두시고요. 40세 기준으로 딱 봤을 때 보험료가 이제 13만 8,400원 정도 되시는데 이 보험의 특징이 좋은 게 뭐냐? 저희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항상 그 보상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상 심리 내가 이만큼 보험료를 냈는데 내가 나중에 보험료 해지했을 때 나는 왜 해지한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리면 어떻게? 예, 치매 안 걸리면 어떻게? 예. 뭐 그런 거 있죠. 나는 그러면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요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40세에 이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하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후에 이건 납입기간 10년인데요. 네. 10년 후에 내가 50세 때 그냥 나 이 보험 필요 없어. 그냥 해지할래. 그랬을 경우에도 해지한금은 98.3%를 돌려드려요. 일단 그냥 납입 끝나고 100%는 이게 거의 거의 찍네요. 100%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 보험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잠깐 표를 옆을 잠깐 자세히 보시면 79세 정도 딱 되셨을 때 보시게 되면 내가 납입한 보험료는 1,660만 원인데 예.
79세 때 해지를 하시게 되면 2,780만 원이세요. 이게 몇 %예요? 167.5%입니다. 이게 와. 이제 최대. 이게 뭐 저축은 아니지만 예. 좀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이 보험사가 조금 이상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려 나온 겁니다. 네. 이게 저축은 아니지만 10년 동안 내가 뭐 대충 뭐 13만 원, 14만 원 정도 없는 돈 셈치고 그냥 보험회사 넣는다 생각하시게 되면 이 보험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우리가 뭐 다른 거 다 안 바라고 은행에 돈 넣어놔도 오르는 게 찔끔인데. 이게 찔끔인데 보장을 다 챙겨보고 160%가 넘는다고 하니까 진짜 놀랐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자체는 조금 이상하게 만든 거라 같아서 이제 그래도 내가 10년을 냈고 10년을 있다가 해지를 한다고 해도 거의 100%를 다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손해 본다는 생각이 없는 그런 보험인 것 같고요. 이 여성분들을 좀 이제 보게 되면 네. 또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은 이제 남성분들보다 보험료가 약간 저렴하긴 한데 11만 8천 원 정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환급률은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좀 작기 때문에 여성분은 최대 환급률은 150% 정도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작아도 150%요. 작아도 150%입니다. 네. 근데 왜 환급률이 좀 적냐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혜택을 좀 많이 보시죠. 그래서 치매 보험 같은 경우는 6만 원대부터도 가입이 가능하시지만 이 뭐 본전 생각을 안 할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저축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내가 이 보험료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는 뭐 다달이가 내가 낼 수 있어라고 생각하셨다가 10년만 납입을 해놓으시게 되면 마음 편하시게 나중에 뭐 큰 목돈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치매에 안 걸려도 160%가 어딥니까? 마지막으로 그럼요. 정리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치매 보험이라는 거는 솔직히 완치가 현재로서는 불가한 병입니다. 하지만 이 치매는 단계는 이렇게 천천히 늦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늦출 수가 있는 거는 내가 얼만큼 그 경제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단계적으로 늦출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원해서 늦추고 싶어도 늦출 수가 없는 게 치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내가 나이를 조금 좀 먹었을 때 그리고 집안에 있는 내가 어떠한 치매 병력이 내력이 있는지 했을 경우에는 내력이 있다고 하시게 되면 치매 보험 무조건 가입을 해놓으신 다음에 내가 치매가 걸렸을 경우에 충분하게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그래서 치매를 천천히 늦출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A하고 B사를 이제 비교를 해드렸지만 치매 보험 나와 있는 회사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비교해 가시면서 제일 좋은 보험사로 정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네, 더 이상 본전 생각 나지 않는 치매보험이었습니다. 중등도 치매에 걸렸을 때 평생 생활비 100만 원씩 받고 보험료 더 이상 내지 않고요. 만약에 환급을 받더라도 최대 160%라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열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실시간 전화가 와 있다고 해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지금 연결이 좀 고르지 않은 관계로 문자부터 가보겠습니다. 문자 열어볼까요? 자, 274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0대 직장인인데요. 현재 보험이 5개 정도 있는데 가입한 지 좀 오래됐어요. 주변에서 새로 좀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넣어주셨습니다. 자, 이성열 전문가님, 오래된 보험 어떻게 보실까요? 보험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리모델링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모델링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무조건 이 보험은 해지를 하시고 신규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보험이 오래되셨으면 특히 5개 정도 있으시게 되면 좀 중복으로 되시는 것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몇 년 정도가 됐는지 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5개에 대한 보험을 갖고 리모델링을 받아보시고 무조건 해지가 능사는 아닙니다. 능사는 아니고 필요하신 보험. 옛날 보험이 좋은 부분이 되게 많아요.
요즘 보험보다. 그래서 요즘 보험은 옛날 보험보다 수술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새로 나온 보험으로 가입하시지 마시고 옛날 보험하고 지금 보험하고 비교를 하신 다음에 옛날 보험에서 뺄 거 빼시고 좀 정리할 건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 갖고 요즘에 나와 있는 수술비 보장보험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오래됐다고 뭐 무조건 보험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5개 정도면 보험료가 만만치는 않을 텐데 생각보다 중복되는 보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증권 보내주시고 리모델링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하나 볼까요? 자, 399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올해 70인데 수목장 장례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라고 오늘 강의 보시고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전문가님, 올해 70세 가입할 수 있을까요? 예, 올해 70세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보험 상령일 기준으로 그 만 나이 70세 우리 주민등록상 만 나이에서 전후 6개월을 뺍니다. 6월 달이신 분들은 12월까지 아직 70세가 안 되신 거예요. 만으로도 그렇고 그 보험 나이로도 안 된 거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70세인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 전화를 받다 보면은 이제 약을 드시거나 뭐 혈압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혈압이나 당뇨 뭐 이렇게 장기적인 약을 복용하더라도 그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그 수목장 장례보험 지금 70세든 아니면 70세 이상이 됐던 뭐 보험에 대해서 이제 저희 쪽에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의를 주면 되시는데요. 그 수목장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35세부터 70세 그리고 주민등록상에서 만 나이로 전후 6개월을 뺀 나이이기 때문에 70이 넘으셔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사고력이나 질병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325 조건에 3개월 이내에 의사 추가 수견 없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없고 또 5년 이내에 없으면은 그 간편 플랜도 두 번째 플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뭐 부담 없이 이렇게 좀 알아보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만 나이 전후로 6개월이 보험 나이니까 가입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수목장 장례보험을 비롯해서 160%까지 환급되는 치매보험까지 오늘 방송 보시고 이런 보험이 다 있어라고 좋은 보험들 많이 보셨을 텐데 연락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